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국민들은 한 푼 두 푼 모은 후원금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한다. 정치 자금은 좋은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 누구세요? 주차하기가 사실 호텔의 값이 강남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회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가 붙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샀던 거고. 그래서 뭐가 있어서 가셨는데 뭐가 이상해 보셨어요? 목 수술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말씀하셨어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네. 그거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미숙했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정치 자금은 선관위가 관리 감독한다. 죄송한데 제가 이걸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 당시에 제가 맡았던 것도 아니에요. KBS 탐사 보도팀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19대 국회의원 292명의 회계 보고 5만 3천여 페이지, 52만 4천여 건이었다. KBS 시사기획청은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1,448억 원이 정말 정치 활동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골목. 기계 부품업체, 건축자재 업체와 인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일하고 있나요?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인쇄소 옆에 있는 크지 않은 조립식 건물. 간판도 붙어있지 않았다.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컴퓨터 몇 대만 놓인 사무실이 나온다. 선생님이 우리 심재철 의원님 부인이신가요? 예. 19대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다. 출판사가 입주해 있는 땅과 건물도 심 의원의 소유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기간 4년 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의정 보고서를 인수했다. 8,600만 원어치다. 심 의원이 4년 동안 사용한 정치자금 3억 9천만 원 가운데 22%에 가까운 액수다. 이곳만 이용했고 다른 출판사는 이용하지 않았다. 명함대금 110만 원이 한꺼번에 출판사로 지출되기도 했다. 심 의원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저렴하게 인수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제 사모님이 하신 데서 하면은 좀 더 디자인비나 인쇄, 예전에 출판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탐사보도팀은 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곳을 발견했다. (19대) 김영환 의원. 본인의 지역구인 안산도 아니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도 아닌 곳에서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서울 동소문에 위치한 카페를 매달 두어 번씩 방문해 수십만 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탐사보도팀은 김 의원과 해당 카페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찾아봤다. 해당 건물에는 김 의원 명의로 1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 다시 말해 김 의원이 해당 건물의 전세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포털과 SNS에서 카페와 관련한 글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카페 운영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자는 김모 씨로 나온다. 김 의원의 가족 관계를 확인해 보니 김 의원의 아들 이름과 일치했다. 김 의원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의원님 아드님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게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를 찾아가 봤다. 김 의원이 이 카페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 7월. 카페가 정식 오픈하기 한 달 전이었다. 지난 2014년 12월 30일에 동료 의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9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주로 간담회와 음료비라는 명목으로 3년 동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200만 원과 240만 원을 각각 결제했다가 200만 원을 바로, 240만 원은 하루 뒤에 취소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아들 카페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이렇게 저렴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그런 생각은 없었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지출도 발견된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쿠키 가게에서 김 의원은 정식 오픈 한 달 전부터 정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했다. 한꺼번에 많게는 48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곳에서 쓴 정치자금은 모두 11차례에 걸쳐 190여만 원. 취재 결과 이 가게 주인 역시 김 의원의 딸이었다. 김영환 의원님 어쨌든 따님이 맞으신 거죠? 김 의원은 기자와 동료 의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건물 안에는 간담회를 할 만한 공간이 따로 없었다. 손님이 앉을 자리도 몇 개 안 되는 이른바 테이크아웃 쿠키 매장이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먹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파서 가는 공간이. 김 의원은 불법은 아니라며 회계 보고서에 간담회라고 기입한 것은 쿠키 가게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먹을 용도로 쿠키를 구입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에 문을 연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음료와 함께 간단한 안주와 술을 파는 곳이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이곳에서 정치자금을 여러 차례 지출했다.
카페가 문을 연 직후부터 14차례에 걸쳐 77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한 번에 많게는 150만 원도 사용됐다. 회계 보고서에는 주로 기자나 의원 간담회를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주인은 김 의원의 남동생이었다. 20만 정도 온다 그러면 다른 손을 안 받아도 동생이니까 제가 자리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이 카페에서 사용한 정치자금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봤다. 특이한 것이 눈에 띈다. 의정활동용 문자 충전, 금액은 97만 원이다. 의원 측은 카페에서 식사한 금액을 문자 충전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7일은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10대를 그만큼 발생한 건데 그 10대가 안 쓰고 네. 문자 충전이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내역을 잘못 썼단 말씀이시죠? 내역을 잘못 썼다는 겁니다. 이상 세 의원들의 공통점은 정치자금을 가족이나 친척 업체에서 썼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가족이나 친척 간의 거래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 간의 정치자금이 집행된다면 아무리 적정하게 쓰였다고 해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 결국에는 가족 간의 거래가 정치자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뒷돈 거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자끼리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에서 국회의원들도 특정인에게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일감을 맡긴다는 것은 같은 취지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은 정치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곳에서 2014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정치자금 3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썼다. 회계 보고에는 업종도 유흥이 아닌 요식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업종을 요식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저희 여직원이 어떻게 법이나 기재는 잘 모르겠는데 팩트는 있는 그대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술집에서도 지난해 11번에 걸쳐 20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많이 나오면 25만 원. 25만 원? 폭탄비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거의 폭탄비죠. 의원님들 누구세요? 네, 의원님도 와요. 그래요? 김재원 의원도 직접 좀 오셨어요? 많이 왔어요. 김 의원 측은 해당 비용이 문제가 되자 즉시 반납했다. 옥수라는 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만나도 되시죠? 제가 알고 나.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이다. 지난해 19대 김상민 의원이 신부와 함께 결혼식 당일 화장과 머리 손질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미용실 근처에 있는 커피 전문점과 햄버거집에서 정치자금이 집행됐다. 직접 의원을 찾아가 물어봤다. 그때부터 계속 이동하고 이제 막 찾아오시는 분들 뵙고. 사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을 놀란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쓰여졌나라고 했는데 카드에 좀 혼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서관이 자기 밥 먹고 또는 우리 같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환급 조치를 하는 걸로.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다. 결혼 전 묵었던 의정활동용 숙소 주변에서 다과비 항목으로 쓴 정치자금이 많이 눈에 띈다.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다. 다과비를 20차례 사용한 곳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바로 앞 마트였다.
마트 한 정육점에서도 32,000원을 썼다고 기입돼 있다. 또 인근 빵집에서는 10,000원 이하 소액 결제가 20여 차례 이루어졌다. 한 번에 2~3,000원씩 지출한 횟수가 절반을 넘었다. 이 금액은 커피 한 잔이나 빵 한두 개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저희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누가 봐도 문제 없이 투명하고 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카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탐사 보도팀은 사적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다. 10,000원 이하 소액 지출에 집중했다. 사무실 유지비나 식비로 10,000원 이하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치 활동이 아닌 사적 사용 가능성도 있다. 2014년 1년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분석해봤다. 국회의원들이 지출한 정치자금 380억 원, 14만 건 가운데 10,000원 이하 소액 결제는 13,000건에 육박했다. 전체 집행 건수에서 9%를 넘었다. 더구나 10,000원 이하이면서 휴일에 지출한 건수도 2,000건이 넘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보고서다. 사적 사용 항목으로 지목된 것은 2012년 54건, 2013년 17건, 2014년 61건 등이었다. 3년 동안 적발된 130여 건 가운데 한 건만이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였다. 경고를 받아도 실제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주변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회계 책임자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샀다라고 이제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저희들이 강하게 이거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서울의 한 종합병원, 19대 정수성 의원이 다녔던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정 의원은 한 번에 적게는 1,200원부터 많게는 23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여 차례 370여만 원에 이른다.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29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자신의 집 근처 약국 등에서도 약값으로 10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병원과 약국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은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730여만 원이었다. 정 의원 측은 의정 활동 중에 생긴 병이라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어떤 행사가 지금 국회에서 뭐가 있어서 가셨는데 뭐가 이상해 보셨어요? 목 수술한 거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주리 중간에 혈압이 급하게 상승하셔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을 합니다. 치과와 안과에서도 각각 16만 원, 9만 원을 사용했다. 정치자금으로 안경도 2차례 구입했다. 각각 70만 원과 63만 원을 지출했다. 특수안경? 특수안경입니까? 그게? 일반 안경이 아니고요. 네. 의정활동 하실 때만 쓰시는 안경이 하나 있어요. 특수 안경이란 것이 하나의 렌즈로 멀리와 가까이를 볼 수 있는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말한다.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렌즈다. 제가 돋보기업과 같이 하면서
예, 그렇게 남겨하더라고요. 지출을 그 선관 협의회에서 제가 오케이를 한 건인데 네. 국회 앞 남성 정장 매장.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긴 하세요. 아, 의원들이 많이 와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만 단골로 많이 오세요. 이학재 의원은 이곳에서 지난 2014년 6만 9천 원짜리 와이셔츠를 정치 자금으로 샀다. 의정 활동과 와이셔츠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의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회의를 급히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가 묻으셨었던 것 같아요. 좀 뭐가 묻으셔가지고 급히 이제 샀던 거고. 두 의원의 경우처럼 의정 활동용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일선 선관위 측의 말이다. 의정 활동을 할 때 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사용하는 건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근데 저렇게 갖다 붙이면 다 의정활동용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말하자면 의정활동용 바지, 의정활동용 실내화 용도를 붙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애매한 부분은 이런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의원실 약탕기나 의원 실내용 신발을 구입한 의원들도 있다. 의원님이 네. 그냥 여기 지역의 직원들 좀 건강 생각한다고 뭐 하나 사와가지고 좀 끓여서 마시라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의정 활동이라고 의원들이 주장하면 선관위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다. 전순옥 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제의회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전 의원은 프랑스로 입국해 남성 수제 구두집에서 11만여 원을 사용했고 이탈리아 홈웨어와 가죽제품 가게, 로마 공항에서 차례로 정치 자금을 썼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는 제네바 옷가게에서도 34만여 원을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 전 의원은 귀국 후 부적절한 사용이었다며 차고 지출로 처리하고 2주 뒤 모두 입금했다. 그냥 본인이 카드를 잘못 알고 그냥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드 잘못 쓰셨네 하고는 반납을 한 거예요, 정치자금을. 문제는 이런 차고 지출은 엄밀히 보면 잠시나마 정치 자금을 유용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 자금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 즉시 정치 자금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다. 다시 입금하더라도 돈이 빠져나가 있는 기간만큼은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취재팀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차고 지출을 한 의원을 만나러 제주도로 갔다. 강창일 의원은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58건의 차고 지출이 있었다. 액수는 4,600여만 원이다. 업무가 미숙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 자금은 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혼용해서 쓰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제가 워낙 원래부터 회계를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거를 바꾸면서 저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관위는 지속적이고 횟수가 많지만 단순 실수로 보고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렇게 차고 지출을 저지른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65명. 건수로는 300건이 넘고 액수로는 2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부분 선관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민이 내는 이런 후원금을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사적 사용 금지에 대한 대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의 판단이 다르고 지역 선관위조차도 담당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정치자금의 회계 보고를 서면으로 인수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회계 보고서를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받고 있다. 서면 인쇄보다 전자 파일 형태가 확인이나 감시하기가 쉽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더 큰 문제는 국민이나 언론이 정치자금을 항상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회계 보고는 1년에 석 달 동안 해당 선관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사나 사진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냥 눈으로만 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실제로 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민이 나중에 언론에서 또 이렇게 하고 보여지고 한다는 걸 알면 절대 이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선거비용 정치자금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몇 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선거비용 정치자금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려면은 여야 동수가 모여가지고 똑같이 합의해야 이제 법이 개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법 개정하고 좀 다르게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줘야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턴 지역.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제임스 페리 하원 의원의 사무실이다. (10제곱미터)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1년에 26,000파운드, 우리 돈 4,200만 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사용한 돈은 반드시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 내역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내역은 모두 의회 윤리감식이고 입사에 보내 검증을 받아야 한다. The idea is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politics. If you're a sitting MP, which I am now, our expenses, so for things like the rent of this office, for paper, for stamps, for stationery, all of that kind of thing, that is controlled by the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So there is a set budget, and you have to submit receipts for everything, and they either approve them or occasionally disapprove them. 입사는 영국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각 의원실에서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들을 검증하고 모든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것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You should have it in Korea. It's much easier, much more. Well, it's not easy, but it's more transparent, and that's important. The problem is, the idea is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politicians. I'm not sure if it actually does, but it's definitely the right thing. 하지만 영국도 이렇게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난 2009년 영국 의회 지출 스캔들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당시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국회의원의 활동비 디스크를 입수해 시리즈 기사로 폭로했다.
숨겨져 왔던 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 행태는 상상 이상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노동당 소속 의원인 제키 스미스 내무장관은 남편의 성인 영화 시청료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까지 정치자금으로 신청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주택 융자금을 냈고 식기 세척기와 식료품을 구입했다. I just think it's a bit disgusting, really, considering the economic climate at the moment. You know, when so many people are can't even afford to do the most basic things that MPs are claiming for things like horse manure. Just seems a bit ridiculous. 이 일로 당시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 등 6명의 의원이 사임하고 140여 명의 의원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야 했다.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구조를 갖춘 입사가 창설된 데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자금의 조달을 국회 외부 기구인 중앙선관위에서 독점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영국의 방식과 같이 내부 통제 방식과 외부 통제 방식이 좀 이렇게 같이 가는 형태.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형태가 앞으로 좀 고민되었으면 합니다. 부실한 정치자금 집행을 과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과 지도적 결함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정치자금의 관리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탐사보도팀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19대 국회의원 회계 보고를 직접 컴퓨터에 하나하나 입력했다. 그랬더니 일부 의원들의 회계 보고서에서는 어이없는 문제들이 발견됐다. 한 초선 의원의 2014년 수입 지출 보고서. 실제 지출액보다 기입된 누계액이 4,600만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지출 내역이 없는데 갑자기 합계가 늘기도 한다. 회계 보고라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재 오류 부분이 15곳. 결국 세부 항목 합계와 최종 지출 합계가 맞지 않았다. 취재팀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계 책임자를 직접 만났다. 틀린 거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액수를 잘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제가 인지를 못하고 오류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한 시트를 분리할 때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이 숫자가 생기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연락을 받거나 이런 적 없어요? 자료를 찾아서 다른 의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출 누계가 맞지 않는 항목이 발견됐다. 아예 전년도 정치자금 잔액과 다음 년도 정치자금 시작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회계 숫자 자체가 안 맞는 의원이 모두 3명이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를 발견조차 못했다. 시작 잔액, 시작 금액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좀 사실 좀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 박홍근 의원의 회계 보고서. 동창회보 대금 1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 동창회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
회계를 담당하는 친구가 최근에 가정 사건을 그만뒀거든요. 지금 이것을 상세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이거 궁금하네요, 진짜. 선관위가 발행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서도 정치 활동과 무관한 동창 회비를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로 들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역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킹은 제가 하긴 하죠. 제가 이거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게 뭐 천인지 이게 넘어갔네요. 이 오래 거다 보니까 이제 국선이랑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핑계 해가지고. 황주홍 의원의 회계 보고서에서도 특이한 내역이 발견된다. 정책 개발용으로 책을 37만여 원어치 샀다고 돼 있다. 문제는 구입한 곳이 백화점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혹시 책을 파는 곳이 있는지 백화점에서 확인해봤다. 그러니까 본점에서는 책을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네, 책을 살 수 있는 거 본점은 우선 없습니다. 황 의원을 찾아가 직접 물었다. 원이시고요. 가장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쇼핑을 하신 게 아닐까 의심이 좀 가기도 합니다. 아니 쇼핑을 했다면 쇼핑으로 하지 왜 도서로 하겠냐고 그래요. 난 그건 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실수라고 봐야지 그게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들어도 백화점에서 책 샀다는 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해당 지역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저희들도 금액이 감가되지 않았나. 가맹점이 끊긴 주소가 책을 파는 장소인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좀 깊게 못 들어갔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차량은 지난 2014년 속도를 위반해 달리다 3번 단속됐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과태료를 모두 정치자금으로 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찍힌 12번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정치 자금으로 낸 과태료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7건 75만 원이다. 해당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KBS 탐사 보도팀은 해당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2014년에 위반한 10건은 적발했지만 2013년 이루어진 7건의 과태료 납부는 적발하지 못했다. 의원실에 답변을 들어봤다. 저희가 그거를 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안 했다거나 이걸 회피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뭐 확실히 그 부분은 잘못은 잘못인 것 같은데. 더구나 해당 선관위는 발견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이나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발견을 못 하셨던 건지. 사적 정보로 썼는데 그 발견됐으면은 반환을 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별 선례가 있나? 유의동 의원의 회계 보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에 의원님 의복이라는 항목으로 5만 1,000원이 제출됐다. 의복을 구입했다는 곳의 주소를 확인해 직접 찾아가 봤다. 하지만 옷가게가 아니라 호텔 뷔페 식당이었다. 여기는 뷔페 식당인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저희가 주민등록이고요. 여기는 그냥 뷔페고요. 의원 측은 밥값을 옷 구매 비용으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여의도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 당시 여기서 회계 받으셨던 분이 기억에 계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모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의원은 또 지난 2014년에는 대형마트에서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사는데 각각 4만 5천 원과 3만 9천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 의원이 음악회에 참석하기로 한 일정이 있었는데 옷에 이물질이 심하게 묻어 급하게 옷을 샀다고 소명했다. 저희가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다시 한번 알아본 후에 연휴에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선관위도 사적 사용으로 경고하고도 환수 조치는 역시 하지 않았다. 적은 액수의 경우 도 선관위나 중앙 선관위의 환수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도가 중앙에서 어떤 구체적인 환수 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도 그에 따르도록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 도나 중앙 쪽에서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다르면 부하동 액수가 크고 내릴 때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못 사용한 정치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지역 선관위의 상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달랐다. 그 비용은 불법으로 쓴 비용이기 때문에 환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선에서 중앙이나 시도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혜택은 모두 얼마나 될까? 먼저 국민들이 낸 정치 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 국회의원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한 달 평균 1,100여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1억 3,700만 원이다.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과 혜택도 제공된다. 의원마다 148제곱미터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7명의 보좌진, 2명의 인턴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 4억 2천만 원. 사무실 운영비 600만 원. 전화, 우편 등 공공요금 1,000여만 원.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기기 소모품 비용 500만 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1,700여만 원. KTX와 항공기 등 국내 공무 출장 지원비 400여만 원. 입법과 정책 개발비 등으로 4,600여만 원. 이렇게 정치 후원금과 세비,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8억 원 정도가 후원되거나 지급된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 동안 1조 원 가까운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 개원 뒤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연봉 삭감을 약속했다.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는 의원들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흐지부지됐다. 구매력이나 물가 또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 다음으로 2위 정도의 수준에 지금 이루고 있고요. 이 세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세비를 스스로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상의 원칙이나 이런 것이 없고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인하를 하고 또 관심이 사라졌을 때는 뭐 20% 이상 이렇게 인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왜 항상 정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일까?
19대 한 국회의원은 정치 자금으로 호텔을 많이 이용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상당수의 특급 호텔을 이용했다. 전체 건수로는 54건. 이 의원이 2014년 한 해 지출한 식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호텔에서 지출됐다. 식대 1,8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이 호텔 식대나 차값이었다. 우선 이제 서울에서는 주차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간단한 이유죠. 특별히 뭐 호텔을 선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호텔의 값이 강남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의원들은 비밀 보장과 품위 유지 때문에 호텔과 고급 음식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한다. 지역 사무실 등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든다. 한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1억 6천여만 원, 추가 인건비는 3,600여만 원이었다. 평소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 따로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이 4명, 그다음에 그 실비나, 그다음에 뭐 법상 쓸 수 있게 된 뭐 있는 제품비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탐사보도팀이 2014년 기준 19대 의원들의 정치 자금을 분석한 결과 사무실 유지비가 21%로 가장 높았고 홍보비 16%, 인건비 15% 순이었다. 식대나 간담회, 기자 간담회 등 주로 먹는 데 쓰는 비용이 9%나 됐다. 더구나 회계 보고 없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까지 합치면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비중은 더 높아진다. 많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정치 활동인데 회계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한 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기자분들은 식사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제가 거의 이 때문에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지역구를 관리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데 정치 자금은 늘 턱없이 모자란다. 고비용 정치 구조와 정치 자금 남용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지만 토론회와 도서 구입 등 정책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에는 인색하다. 분석 결과 2014년 기준 정치 후원금 380억 원 가운데 6억 원, 1.6%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홍보비는 16%나 된다. 홍보활동비라고 하는 게 정책연구비라고 하는 항목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이건 이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어떤 활동을 알리는데 좀 더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0대) 국회의원들을 위한 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르고 눌러 찍고 맞붙여진 은조각이 금 도금을 거치면 300개의 금 배치로 재탄생한다. 이번에 제작된 20대 금 배치의 모양은 19대 때와 좀 다르다. 19대 때 국회라는 글자를 둘러싼 사각형이 20대 때는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원으로 바뀌었다. 달라진 배지처럼 20대 국회는 국회의원과 돈하면 떠오르는 나쁜 기억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 정치자금이 삭삭하는 걸 금지하는 걸 잘 모르고 집행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이 개인 돈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올해 또 국회의원 되면 또 난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나 조직, 특정 정당만을 위한 끼리끼리 정치 문화와 이로 인한 고비용 정치 구조의 폐해를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정치자금법은 더 이렇게 옥죄어 드는 상황이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모습을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고 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동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의 첫걸음은 공정한 정치자금 제도와 투명한 집행, 철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에 요구한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과 돈이라는 고질적인 악습을 딛고 일어나 국민만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라고.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공약이하고 다 자기하다 그러시는 거. 정책적인 공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